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일단 국감 끝났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국감을 처음으로 김남국 의원님이나 저나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힘들었고요. 짧은 기간에 수십 개의 기간을 국정감사해야 된다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선 의원들 전문가들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제안들을 내놨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사위, 추미애 이런 데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상임위에서 나온 정책 질의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정책 질의를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주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재미있으니까 그런지 계속 이쪽만 보시더라고요. 네네. 예. 자,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영 의원님처럼 정말 다른 의원님들께서 왜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를 법사위가 독점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법사위원들도 좀 답답한 게 정책 질의나 여러 가지 현안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묻혀버리고 자꾸만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워딩만 인용돼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현출하지 못해서 그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바뀌려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언제든지 합의를 하면 내년 1월에도 2월에도 정기국회를 좀 피해가지고 정기 국감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지금 미리 준비한 질문이 또 법사위 쪽입니다. 네. 자, 일단 추미애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가 또 이제 마지막 날 국감에서 법무부 등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 있었는데 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필요 긴박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세 가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법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8조에 하면은 법무장관은 이제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하면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그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 조항 자세히 읽어보시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되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 감독을 수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배제를 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지 않다. 그게 이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반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윤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서는 필요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윤 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분들은 필요한 게 아니었나. 긴박했느냐. 긴박했죠. 윤 총장이 진행하던 라임 수사가 이제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거든요. 30명 이상 기소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건 반쯤 맞고 긴박한 거는 이제 윤 총장이 수사 결과를 내기 전에 끝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남국 의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법하다라고 한 근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고 정무직인데 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수사와 소추가 독립성을 잃는다.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휘를 하려면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데 왜 나를 배제하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를 한 윤석열 총장의 장관이 정무지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혼자서 사법부처럼 독립돼 갖고 존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이고요.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겠다라고 하는지 굉장히 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감장에서 좀 오만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지휘가 불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 지휘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법률에 따라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두 사건 모두 다 은폐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검사들을 같이 접대를 하면서 해당 검사 중 한 명이 이 사람이 수사팀에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들어간 게 확인이 되었고요. 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옵티머스 사건을 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봐줬다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 그리고 그 옵티머스 사건의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매우 가깝게 특검에서 일을 했던 특검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검찰 출신들의 카르텔 이런 카르텔이 지금 감찰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실로 지금 확인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불가피하게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 장관 발언 적법 필요 김박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까? 예. 준사법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것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 붙여놨거든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상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면 검찰의 중립성, 사법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대통령은 상관 아니냐.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입장이고 그게 대륙법계 국가에서 우연히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불가한 것이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다 법무부 장관 지휘받고 대통령 지휘받으면 프랑스나 그 이태리 같은 데는 법원도 전부 법무부 장관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여 안 하거든요. 그건 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사법기관이다라는 주장은 검찰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법조계와 사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소추와 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만 이렇게 강조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시한 채 검찰청은 그대로 독립해서 따로 사부처럼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전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봤듯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 수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수사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통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제한되고 심지어 수사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윤석열 총장의 발상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준사법 기능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게 사법 기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법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들어있지 않고 행정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준사법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기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고 소추하는데. 자, 그다음에 헌법적인 걸 무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헌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헌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국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맹탕 수사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최종 재판 결과 나와봐야 어디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틀린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참 부분이 재판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맹탕이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면 좀 과하죠. 맹탕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국감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조국 전 장관의 펀드다라고 하면서 운영주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3개월 내내 수사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운영주체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1심 지금 횡령죄로 같이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 조범동 재판에서 이미
횡령죄의 공범의 주체가 아니고 이것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는 취지가 판결이 나왔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위조의 방법, 일시, 목적 모두 다 틀린 아예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뇌물죄 처음에 50억 나왔습니다. 50억 나왔는데 그게 계속 줄어서 50억, 10억, 뭐 3억 6천, 3억 2천, 5천만 원 해가지고 결국에 뇌물죄 기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도 딸에게 장학금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억지 수사였다라는 게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니 수사 결과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과잉 수사였다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난해 봤지만 그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느냐. 그 제대로 된 결과는 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양단내는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사건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심까지 가가지고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1심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거를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최종 결과까지 우리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열띤 지금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지금 추 장관이 그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면서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감찰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장관의 해임 건의 이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뭐 하시나 싶어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에 대해서 많이 피곤하고 국회에서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몇 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또는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중에 한 사람 잘못한 사람 해임을 하든지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도 없으시고 안 하시고 조금 좀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고 하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어려운 일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윤 총장 둘 다 해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둘을 해임하든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그건 대통령의 몫인데 임명권자 가진 권한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뒷집에서 지켜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럼요.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은 결자에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와서는 국감장에 나와서는 계속 그 수용이 불법하다, 위법하다,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검찰총장은 또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본인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지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이 지금은 아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 직에 앉아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무조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하란 말은 검찰총장 직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면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우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잘못된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검찰을 지키는 게 검찰총장의 일이지 잘못된 수사지휘권 내려왔으니까 나는 반발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 자꾸만 오해에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임 검사들 앞에서도 독재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비호하는 세력을 뭔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런 식의 자꾸만 정치 발언을 하는데 지금 감찰 결과에 나온 결과는
오히려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은 특검 일부의 어떤 특수부의 어떤 전관 예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제 저도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검 앞에 왜 화환을 그렇게 갖다 놓습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그거 지금 마치 내가 이렇게 국민들 정치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아까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예. 검찰총장이 자주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아끼다가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임검사들 강의할 때 한 번 했고 2번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매일 신문에 나고 매일 텔레비에 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화환을 갖다 놨다고 하시는데 화환을 뭐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다 놓은 것처럼 얘기하신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국민들이 갖다 놓은 걸 겁니다. 하도 이 사태가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를 자꾸 수사 검사들의 문제로 몰아가는 거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은 나쁜 사기꾼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김봉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불쌍한 사람들 돈 뺏긴 사람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검사들 몇 명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감찰기가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걸로 몰아가는 건 초점 흐리기라고 봐요. 네, 아니요. 저는 초점 흐리기는 아니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금융사기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감독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요. 라임 사건도 특정한 어떤 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감찰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옵티머스 사건도 이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2018년 10월 24일 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 의뢰서를 보면 감사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기소했으면 8,400억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19년 5월 22일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 뒤에 사건이 더 커지니까 남부지검에서는 똑같이 기소를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라임 사태 초기에 이 수사를 맡아야 될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수단을 폐지한 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합수단을 폐지를 했고 윤석열 총장이 전문검사 2명에서 4명을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또 허용을 안 한 거예요. 이 수사를 초기에 방해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인사할 때 그러면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팀이라도 유임시켜달라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수사팀 다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데 통신하고 계좌추적 영장은 이미 5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사팀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더 보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남겨달라고 얘기한 건 윤석열이라고요. 자, 두 분 지금 국수대담 굉장히 지금 뜨거워졌는데요. 자, 잠시 일단 광고 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